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지키는 게 트럼프야. 그게 머스크였잖아요. 저는 이런 머스크의 역할을 지금 전한길 강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늦겨울 한파 속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그리고 당장 석방하라라는 국민적 외침이 곳곳에서 일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 한 300만 모인 것 같고요. 대구는 뒤비졌다라고 합니다.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대구를 중심으로 거제도, 부산, 울산, 그동안에 이 한남동 집회, 광화문 집회 직접 참여가 어려워서 이 마음만 보냈던 우리 국민들이요, 이제 대구 집회, 광화문 집회 이 두 곳에서 지금 폭발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대구 집회에 저희 부모님도 가셨는데요. 뒤비졌답니다. 이 뒤비지고도 쭈리가 남았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꽉 찼다라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장 석방하라를 외치고 있는데요. 이 대규모 집회 역대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집회와 좀 달라진 것은요, 이 정치인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라는 것인데요. 이 집회 현장에 주요 정치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철우 경북 도지사를 비롯해가지고요, 윤재옥, 강대식, 이인선, 이다리, 김석기, 김승수, 이만희 의원이 참석한다라고 합니다. 더더욱 눈길을 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파급력이 있다 보니까 이 꽃보다 전한길 강사를요,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더더욱 강해질 것 같은데요. 전한길 강사가 전합니다. 지지율 떨어지니 다급했나 봅니다. 라고 말이죠.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김영윤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꽃보다 전한길 강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폭발적입니다. 이 2030 자유우파가 움직일 수 있게 이제 가벼운 시작을 할 수 있게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들이 맡고 싶어 했던 부정선거 공론화를 너무 가볍게 끌어냈다라고. 그 다음 타겟은 헌재였죠. 이제 그 다음 타겟은 이 공작 세력에 대해서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시험계 다 강사, 이 강사 생활을 한 지 지금 25년이 다 돼가고 있죠. 전한길 강사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다, 상식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식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애국심이 어떤 순간 폭발을 하잖아요. 저의 애국심은 2002년 월드컵 때 한번 폭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평온을 달리다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또다시 폭발을 했습니다. 아마 전한길 강사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치에 무관심 을 뒀던 2030, 그냥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그냥 일상에 충실해 왔던 많은 분들이 이 애국심을 터뜨린 건 이 부정선거 이슈를 끌어낸 전한길 강사가 큰 역할을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오르고 민주당은 폭락하고, 그러니 다급한 모양을 취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한길 강사도 다급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 넘었죠. 그러면 이 전한길 강사가 내란 선동죄다라고 고발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 함께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석방을 외치는 50%의 국민들도 이 내란 동조 세력이 되는 건가 묻고 싶은데요. 이 전한길 강사를 고발한 이유가 지난주 토요일 날 부산역에서 이 전한길 강사가 세이브 코리아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연단에 올랐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진짜 강력하게 폭발을 했는데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 이거 하나 갖고 전후에 대한 멘트 하나도 없이 요 말 하나 딱
잘라가지고 요거는 내란 선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후에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헌재에 대해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낼 것이다 라는 것을 장외 집회는 조금 더 파워풀한 느낌으로 이제 헌재를 휩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걸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이 전한길 강사를 이제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한다라고 합니다. 서부지법에 대한 폭동을 교사했다? 직접적으로 교사한 흔적을 찾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면 무고죄로 역풍 세게 맞습니다. 이 무고죄로 날아간 인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전 당대표 이준석 성상납 혐의 가지고 이제 막 이슈가 뜨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성상납에 대한 것을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는 유튜버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죠. 사실을 덮기 위해서. 근데 그 사실이 맞다라는 게 뒤집히니까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당해서 검찰에 기소가 됐었죠. 지금 이 민주당이요, 이 전한길 강사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을 한다? 그도 폭동을 교사한 혐의로 이거 무고죄로 날아갈 것 같은데요. 부산 집회 영상 전체를 이해하지 않은 겁니다. 맥락을 보면요. 헌법재판소를 휩쓸겠다라고 하는 말이 폭력으로 점거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탄핵 반대하는 국민들 기운과 그 의지를 헌법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하겠다.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야. 국민들이 지금 딱 보고 있어. 니네들 함부로 탄핵 인용, 정치적인 판단으로 탄핵 인용했다가는 3대가 온전치 않을 거야. 진짜 저주할 거야. 이런 뜻을 전한 거를 갖다가 선동을 교사했다라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전한길 강사가 올리는 영상을 보면요. 2030 세대에게 전하는 호소문이라고 하면서 사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정선거에 관해서도 증거가 널렸어. 그런데 그 증거를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집단은 중앙선관위야. 중앙선관위의 뒷배는 희한하게도 법원장들이야. 그래, 법원장들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파헤치고자 이거 압수수색이 필요한 게 아니냐 좀 밝혀달라 검찰에 고발한들 법원에서 모든 것을 마킹하고 있어. 이거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2030에게 지금 부정선거를 덮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부정선거 공론화를 막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팩트의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직접 생각할 수 있게끔 던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 타겟이 뭐였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지금 판결하는 게 판사로서 판결하는 거니 아니면 우덜법 연구회로 판단하는 거니 이거는 아니야.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회사의 사람을 재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양심이 안 맞는 거야.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회피를 해야 되는데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이 끝난 후에 그 회사에 다시 주식을 또 샀다라는 거 뭔가에 짜미짜미가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고 있어. 2030 아니 전 국민이요, 깨어나 봐봐. 이런 사람이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라는 게 맞다라고 봐? 공정하다라고 봐? 이게 정의라고 생각해? 라고 되물으면서 국민 집단 지성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더욱 저쪽 좌쪽 진영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꽃보다 전한길이 그 다음 타겟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저 사람 말이면 일단 신뢰하고 보잖아. 아, 저 사람 입을 좀 닫게 만들어야 되겠어. 어떡하지? 고발, 고소, 난발, 봉쇄술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잘 먹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한길 강사를 막 지금 고소 고발하고 있는 그 시민단체를 보니까요.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름 띄어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겁니까? 니들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시민 활동입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요. 이 시민단체에서 이 전환길 강사를 내란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절대 쫄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저것들이 진실을 말하니까 개고풍 물고 나오는 거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공직자 신분이기는 하지만 나 이제 전환기를 위해서 기꺼이 무료 변론하겠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나와서 또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게 대단한 게요. 국가인권법위원회 제10조가 보면 겸직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직을 내려놓고라도 지금 꽃보다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무료 변론하겠다라고 나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지금 꽃보다 전환길 강사도 60억의 연봉을 포기하면서 지금 이렇게 장외 집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를 위해서 이 2030들을 움직였고 이 언론, 기형적인 언론 지형을 완벽히 바꾸면서 X 트위트를 인수했죠. 그러면서 보수의 가치를 펼쳐내면서 이 눈을 뜨게 만들었죠. 트럼프가 미국의 정상을 가져올 거야. 뭐 경제적인 정상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정상을 가져올 거야. 그러니까 좌파 워크. 그러니까 워크 바이러스가 공산당의 리브랜딩이야. 그거를 지금 모르고 젖어 있었지만 우리는 기본을 찾아야 돼. 그 기본에 충실하고 그 기본을 지키는 게 트럼프야. 그게 머스크였잖아요. 저는 이런 머스크의 역할을 지금 전환길 강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30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진짜의 속뜻을 알게끔 만들어준 것, 애국심을 끌어낸 것, 대한민국의 친중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잠식해 왔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불의한 세력의 내란몰이로 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공작에 의해서 끌어내려진, 그리고 지금 구치소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낼 수 있는 건 이 전환길 강사와 함께 애국심을 폭발해내는 애국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전환길 강사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적 열망을 담아서요. 직무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반드시 믿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